발로란트와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시뮤엔님, 승열님, 이시헌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패배한 팀들이 결정이 났고 이제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오늘입니다.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요일 경기와 월요일 경기를 묶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모든 집에 가는 팀 남은 4팀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B조와 D조. D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입니다. 자, 개빡칩니다. 사실 이거 제가 맞출 수 있었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네. 푸나틱이 조금 시동이 조금만 덜 늦게 걸렸어도 네. MIBR 충분히 잘했습니다. MIB가 잘했어요. 근데 이해 안 되는 플레이가 가끔 나오긴 했지만 네.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 기억하시죠? 꾸역꾸역 따라 붙어갖고 어쨌든 갈 뻔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속으로 개응원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푸나틱이 결과적으로 이겼는데요. 저희 뭐 스탯 한번 보면서 말해볼까요? 네, 뭐 푸나틱은 뭐 역시나 뭐 그냥 글로벌 스테이지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사실 바인드에서 개절었고요. 네. 솔직히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게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는 진짜 거의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리퀴드 바인드 조합 얘기할 때 그 더블빙 쓴다 했잖아요. 근데 네, 리퀴드도 뭐 나중에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지금 네. 그냥 리퀴드도 그 더블빙 조합을 이번에 바꿔서 바인드를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 그 푸나틱 바인드 조합 이것도 이 테오 들어가 있는 이 조합도 원래 권영 리그 EMA 할 때부터 쓰던 바인드 조합인데 여기도 좀 이 조합을 이제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사실 푸나틱은 자기네들이 유행시킨 것도 잘 버려요. 맞아요. 네.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날 뭐 푸나틱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 아스파스는 뭐 당연히 네. 위에 있지만 코르테지아가 이 맵에서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사실 코르테지아가 이번에 챔피언스 8이 들어와서 네. 폼이 좀 올라온 느낌.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 베르노 잘해요. 같은 경우는 뭐 IGL 베르노는 부터는 항상 잘했어요. 그냥 딱 그냥 IGL로서의 역할 정도인 것 같고. 맞아. 근데 웃긴 건 이날 제놈도 못하지 않았어요. 네. 네, 다 그냥 괜찮았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바인드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어비스에서 개같이 떡락을 해요 사실. 네. 근데 이때는 보면서 그냥 그래도 그 클래스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두 팀이었는데 이제 3라운드인 헤이븐을 가면서 이제 약간 좀 묘해집니다. 네. 나는 사실 뭐 어땠냐면은 바인드랑 이제 그 어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원사이드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도 보는 맛이 있었는데 세일님은 좀 보는 맛이 있었어요. 푸나틱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지루하고 너무 느려갖고 네. 너무 지루하다고 느려갖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루한 거죠. 왜냐면은 뭐 20초 남을 때까지 거의 뭐 1분 30초를 넘게 그냥 디폴트 하다가 여기저기 찌르다가 마지막 20초 때 그래서 설도 못 하고 가끔 뭐 아니면은 푸나틱 이기면은 좀 와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시간이 촉박한데 들어가서 뭐 싸움을 해서 이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푸나틱이 항상 만들어요. 그런데 MIB랑 할 때는 살짝 좀 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감코진에서 좀 얘기가 나왔나 봐요. 야, 20초까지는 조금 너무 촉박하고 한 10초만 땡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바인드 어비스는 그랬는데 헤이븐이 진짜 개재밌었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저는 진짜로. 이때 이 헤이븐에서는 사실 그 둘 간의 경기력을 떠나서 우리 보스터의 그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퍼포먼스들이 맞죠.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거 카약이 폼이 점점 이제 스테이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폼이 점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오퍼 쓰는 거 보고서 와 진짜 미친 것 같다. 카약은 미쳤어요. 근데 제가 또 이게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하나 뭐 빈보님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자면 저희가 NRG에서도 마다가 시동 걸리는데 좀 뭐 팀원들이 좀 버텨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카약도 시동 걸리는 게 좀 구형 자동차 그러니까 구형 머슬카야.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면은 머슬카라서 개센데 그러니까 한번 삐끄덕하면 디디디디디디 이게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동의하고 근데 웃긴 거는 카약은 네.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요. 네. 시동이 걸릴 때까지 나머지 너무 4명이 그쵸. 어떻게든 받쳐줘. 맞아요. 그리고 진짜 크로니클이라는 선수는 덤덤한 듯 근데도 환호 딱 좋을 때 맞아요. 표정 드러나더라고. 네. 근데 진짜 국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네. 그 헤이븐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냥 언급해주고 싶은 게 크로니클의 바이퍼 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빈보님
빈보님이나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뭐 분석을 할 텐데 그 조합이 보면은 비슷해요. 뭐 둘 다 투연막이고 그냥 엔트리만 달라요.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바이퍼 월들이 헤이븐에서 쓰이는 게 있는데 크로니클은 또 좀 다른 특이한 대각선 C에서 가라지 앞에서 네. B 창문 앞까지 가는 네. 이 대각선 네, 월을 네, 썼어요. 네, 네.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또 많았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왔는데 그거 보고 아 얘네는 뭐 젠지 조합이고 뭐고 뭐 메타고 뭐고 그냥 감코진들이 따로 준비해서 네츠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뭐 네츠가 뭐 전수를 해줬을 수도 있고 네. 야 너네 이겨봐 따라와봐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이 헤이븐에서 좀 달랐던 점이 재밌게 봤던 점이 이제 그 크로니클의 수비 때 바이퍼 월을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익숙한 저 MIBR의 조합을 상대하냐가 조금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두 팀이고 물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IBR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측이 틀려서 이제 이쪽에 MIBR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리비리 게이밍과 RRQ. 아. 참, 제가 말했죠. 이분 이거 제가 없어서 뒷담화 까는 거 아닙니다. 이분 진짜 개 틀려요. 이분은 욕 먹어도 돼. 진짜 거의 맞추는 걸 못 봤어요. 네. 아 근데 네. 빌리빌리 좀 아쉽긴 했어요. 이게 저도 사실 이거 할 때 제가 RRQ라고 바로 말을 하긴 했지만 네. 속으로는 좀 진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누가 툭 해갖고 좀 RRQ 쪽으로 넘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왜냐 빌리빌리가 뭐 권역 그 CN 리그에서도 할 때도 그랬지만 뭐 전략적인 부분 준비해오는 거 카운터 이런 거를 잘해요. 근데 또 RRQ도 똑같거든요. RRQ도 전략적인 부분 카운터 치는 어떤 특정 팀에 대해서 아, 얘네 이렇게 하니까 습관을 터득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거를 양쪽 다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사실 저도 결정하긴 어려웠는데 네. 이날 뭐 스코어만 봐도 아시겠지만 YG가 원래는 좀 에이스 역할을 좀 많이 담당을 했었던 선수인데 이날은 조금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YG가 그냥 못해서가 아니고 RRQ가 YG의 습성 얘 이 맵에서 이 요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특히나 네온이나 레이저 할 때 큐큐 타고 아니면 슬라이드에서 들어오고 그런 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옛날에 농심에서 뭐 네온 던져 좀 요런 느낌으로 하는 특정 플레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YG가. 네, 네. 특히 공격 때 그런 거를 좀 잘 받아 먹은 것 같아요 RRQ가.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번에 경기력적인 거에서 이미 갭이 많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기였다. 모두가 아까는 자 BLG도 네. RRQ도 둘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갭이 있어서 RRQ가 이겼다인 거예요. 둘 다 준비는 했었고 네. 둘 다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뒤처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LG가 와 이거 RRQ 상대하기 정신없다. 뭐 답이 없다. 전략도 안 된다. 이런 포기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준비했는데 그냥 RRQ가 준비해온 게 조금 더 잘 먹혀들었다. 갭이라고 하면 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네, 사실상 왜냐면은 뭐 스코어가 뭐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네. 1라운드 선셋 같은 경우도 사실 RRQ 픽이잖아요. 이거 네. 맵이. 근데 그때 빌리빌리 게임이 이겼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 RRQ의 폼이 좋았나 안 좋았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좀 아쉽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졌다는 거는. 그래서 그냥 보면서도 이게 아 이들의 경기력이 이게 맞아? 왜냐면 로터스도 빌리빌리 게이밍 픽인데 RRQ가 이겼고. 네. 그래서 결국에 디사이더 맵에서는 RRQ가 근데 또 되게 원사이드한 게임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저의 되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도 있고 제가 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팀이든 간에 CN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의 제일 높은 하이 퍼포먼스가 여기야. 다른 리그들은 아무리 못한 저점이 한 이쯤인 거야. 다른 리그의 고점은 CN보다 조금 더 높고 훨씬 높고 가는 다른 리그들은 다 여기서 놀고 있는데 CN만 약간 고점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가 주사위가 안 나왔어. 근데 다른 데 그 CN은 근데 높아 하면은 CN이 이기는 거고 아니면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항상 그냥 궁금해요. CN 리그 과연 그들의 실력이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되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빈보님도 그렇고 세림도 그렇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도 CN도 많이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는 좀 그냥 의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본 거예요. 네. 뭐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빌리빌리 게이밍이 특히 지금 어비스 3맵의 조합을 보고 아 왜 이 조합을 했을까? 차라리 진짜 RRQ가 한 조합이 조금 더 빌리빌리 스타일에 좀 더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합을 준비해 왔으니까 픽을 했겠지만 그냥 조합과 과거에 빌리빌리 게이밍이 잘했던 맵들 압도했던 뭐 조합들을 봤을 때는 그냥 진짜 YG 서포팅 하면서 나머지 2, 3선들이 따라 들어가면서 교전을 하면서 그냥 빠른 템포 느렸다 빨랐다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하버 오멘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엔트리가 요루 1대는
그 이들이 원하는 그런 템포를 내고 싶을 때 내기가 힘들어요. 일선도 없고 투연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RRQ가 갖고 뭐 이런 조합을 차라리 그냥 빌리빌리가 그냥 같이 준비를 해서 뭐 미러픽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YG한테 Z를 주고 그냥 투척 코드로 YG를 서포팅하는 식으로 갔으면은 좀 어땠을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그냥 상상. 옛날에 빌리빌리 게이밍이 그 아이스박스 같은 맵에서 YG Z 하면서 서포팅하면서 들어가면서 킬 다 내고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빌리빌리 게이밍도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경기가 이제 하나 남게 된 게 MIBR과 RRQ의 경기가 이제 남게 미쳤다. 됐어요. 이거 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그룹 D까지 옵니다. 그룹 D. 이때 제가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그룹 D입니다. 그러네요. 예. 유일하게 저는- 맞추셨네. 예, 왜냐면은 이게 저는 찍기였어요, 사실. 농담이고 그냥 왠지 T1이 좀 한번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건 뭐 저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데모넌 있긴 하지만은 뭐 G2가 일 거라 예상을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헤레틱스가 올라갔고요, 1시드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G2가 DRG 이기면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헤레틱스와 T1의 경기 자 어떨지 한번 좀 볼게요. 헤레틱스가 2대0으로 이겼고 네. 2대0이었습니다. 로터스랑 선셋에서 이겼는데 박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2대0 그러니까 스코어는 2대0인데 사실 뭐 T1이 이겼어도 또는 뭐 3맵을 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T1이. 잘했고 이날 근데 그냥 스코어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뭐 인게임으로 다시 보게 하면은 리엔스가 이날 미쳤었고 그리고 우트가 사실 선셋에서 그 네. 레이즈를 하면서 얘 레이즈도 그래?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트의 레이즈는 안 믿거든요. 차라리 체인버를 하면은. 근데 원래 우트도 네. 원래 에임 좋고 타격대도 하고 감시하고 다 하잖아요 거의. 다 잘하고 다 하면 네. 다 잘하는데 네. 이 챔스 무대에서는 이게 먹힐까? 왜냐면 우트가 오히려 옛날에 헤이븐 때 우트가 뭐 아이소를 하고 이런 2선 엔트리는 많이 했어요 우트가. 근데 1선이잖아요. 그리고 미니부가 어떻게 보면 요루를 한 거니까 원래는 미니부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즈를 했죠. 레이즈를 하고 1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선셋에서 우트가 레이즈를 꺼내는 거 보고 과연 될까? 라고 했는데 우선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뭐 그러니까 차라리 뚜벅이를 하면서 총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요원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기긴 이겼지만. 근데 저는 사실 리엔스도 그런데 네. 이번 챔스 들어와서 미니부 활약 좀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개 잘해요. 네, 그렇죠. 약간 네. 더 올라온 게 맞죠, 사실. 더 올라왔다기보다는 옛날의 폼으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폼으로 돌아온 게 맞다. 옛날의 폼이 벌써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원래 예전 처음에 찍었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뭐 다시 에이징 커브가 이게 뭐 좀 있나 이슈가. 그러니까 뭐 다시 뭐 식단을 네. 하던 뭐 네, 건강식을 네. 먹고 있던 뭐 영해진 뭔가 거야, 다시 손이. 영해졌어요. 왜냐면은 진짜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네 번째로 있지만 뭐 이거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네, 이거는 상관없고 진짜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1, 2맵 다 1맵은 아마 미니부가 뭐 스코어로서는 네. 꼴찌였을 거예요. 근데도 저는 리엔스와 미니부가 진짜 해줄 때 해주고 그 변수 창출 특히나 미니부는 변수 창출 리엔스는 그 탄탄한 뒷심 이런 게 둘 다 각각의 역할을 네.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뭐 T1도 살짝 얘기하자면은 네. 사실 이것도 아쉬웠던 게 뭐 버즈 DH 너무 잘했고 뭐 이주도 잘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빈보님이 말을 해주셨지만 버즈와 이주가 지금 롤 수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롤 수합이라고 해도 요원 수합을 한 거죠. 예. 요원 수합을 아예 그냥 결정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 한 줄 평할 때 2주야 네온만 하자 이런 평을 한 적이 있어요. 스테이지 1인가 스테이지 2 때였는데 2주가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막 척후된가 막 이런 걸 하다가 또 특정 맵에서만 네온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어갖고 그때 제가 그런 한 줄 평을 했었던 건데 아무튼 요를 해도 또 잘하는 거야. 원래 잘했지만 그래서 이주는 진짜 뭐 옛날에 네온만 하자라고 했지만 그냥 이주는 발로란트 하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다 잘해. 그 선셋에서의 조합적인 차이는 어때요? 사실 지금 뭐 헤레틱스는 레이즈를 꺼낸 거고 이게 레이즈의 장점이 뭐 선셋에 기본적으로 그냥 완전 베이직으로 가면은
이제 소바도 있고 레이즈가 있어서 뭐 사이퍼 트랩 같은 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압도적이게 빠른 QQ를 타고 들어가면서 뭐 데미 장식이 있으면 데미 장식 오프닝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요루가 똑같이 있고 근데 레이즈 네온 차이잖아요. 근데 네온은 어떻게 보면은 빠르긴 한데 레이즈의 QQ만큼 땅을 한 번에 이렇게 먹는 느낌이 아니고 선셋이 큰 맵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상. 뛰어가면서 소리를 다 내주면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걸 잘 활용하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추월 차선으로 대신 선셋에서는 네온으로 반대로 레이즈가 없는 네온의 힘은 추월 차선으로 B던 A던 이렇게 하늘 보면서 추월 차선을 그으면은 사이트를 막 반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연막에 또 다른 연막 역할을 하면서 짧은 교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공격이랑 수비 때의 결과를 보면은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헤레틱스가 공격 때 더 그 점수를 많이 따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조합적으로 뭐 T1이 뭐 졌다. 뭐 버즈가 밑에 있고 뭐 스택스가 10킬 했고 이게 제 생각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이 선셋이란 맵에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 페이스라고 하죠. 네. 아 우리는 이 우리의 정도 속도? 페이스로 가야지 우리가 편해. 이런 거를 조금 더 헤레틱스가 잘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또 레이즈가 있었고 뭐 폭탄이 있고 쇽닷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페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레틱스가 2대 0으로 T1을 이겼고요. G2와 DRG 경기 한번 볼게요. 방금 있었던 거죠? 네, 역시 2대 0으로 경기가 끝났고. 네. 아 근데 이거 DRG가 잘했어요. 네. 진짜 그 뭐죠 이 경기 바트 13대 7. DRG 잘했는데 이번에는 그 리프는 뭐 당연히 잘했는데 저그모가 깨어났어요. 아 다시 이제 올라왔다. 여기도 약간 그러면은 조금 시동이 늦게 걸리는 차인가요? 원래 좋은 차인데 얘는. 아 얘는 스테이지 2 때 시동을 걸라고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챔스 와서 수리가 완료됐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저 옛날에도 뭐 말했지만 G2 좋아하고 뭐 발린의 인게임 콜링 좋아하고 뭐 리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조그모 옛날에 막 T1 때 방콕 때였나? 방콕 때. 그때 막 아무튼 저그모 잘했어요. 방콕 때가 조그모 거의 피크 찍었을 때 아니에요? 아 물론 예전에 우승했을 때 제외하고. 그래가지고 그 T1이랑 할 때잖아요 그때. 아무튼 저그모 항상 잘했는데 사실 그 최근 스테이지 2 때는 좀 아쉬웠거든요. 그냥 얘 원래 더 해주는 친구인데 더 해주는 선수인데 뭔가 뭐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아다리가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챔스 와서 특히나 이 DRG랑 할 때 너무 다 아다리 맞고 무빙 미쳤고 그 오늘 로터스에 막 쇼티킬 막 이런 거 막 기둥에서 막 뭐 난리 났어요. 그냥 어비스에서도 멀티킬 나고 그냥 돌아온 G2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그 첫 번째 경기 이제 헤레틱스랑 붙었을 때를 떠나서 그냥 지금 이제 제대로 된 G2다. 라는 느낌이 든 거. 물론 헤레틱스랑 했을 때도 못했다가 아닙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왔구나. 근데 헤레틱스랑 할 때 그 제가 코로드 분석한 거 봤을 때는 못하긴 했어요 그건. 코로드가 좀 문제였던 그래서 거죠, 오늘 사실상. 1벤이 코로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드가 문제. 왜냐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G2는 계속 코로드를 헤매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도 그랬고. 저희가 이거는 딱 그냥 기정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계속 영구 벤일 것 같아요. 이번 기간 괜히 동안은. 오픈해서 픽 당해갖고 털리고 오늘 또 돌아와서 1벤을 코로드를 하더라고요. 제가 벤픽을 봤거든요. 얘네 코로드를 과연 할까? 조합을 바꿔올까 했는데 역시나 1벤으로 바로 했고. 그래서 어쨌든 데모넌의 영입이 있었음에도 어쨌든 DRG는 아쉬운 결과를 이제 뭐 너무 아쉬운 게 어센션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짐으로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룹 D까지의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집에 가는 4개 팀이 결정이 됐어요.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룹 D조까지 이제 마지막 집에 갈 팀들이 이제 어디가 남았는지를 보는 예측까지 좀 이번 영상에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룹 B입니다. 50%면 잘 맞춘 거라니까요. MIBR이랑 RRQ의 경기인데 역시나 세일님은 RRQ를 꼽아놨어요. 근데 사실 푸나틱이랑 MIBR 경기 보고 나서도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살짝 바뀔 뻔했어요. 오히려 GX XLG보다 더 많이 바뀔 뻔했어요. 바뀔 뻔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경기 봤으면은 이거는 좀 진짜 예측 불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왜냐면은 따지고 보면 푸나틱에는 크로니클도 있고 알파에르도 있고 카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잘 쏘는 사람 기준으로 뭐 다 잘 쏘겠지만 보스터도 이날
난리 났었고 하지만 RRQ는 어떻게 보면 누가 있지? 쿠시 잘 쏘고 뭐 잼킨 잘 쏴. 뭐 나머지도 잘 쏘긴 하지만 뭔가 그 페나틱에 있는 알파일의 크로니클이랑 비교할 정도는 또 아닌 느낌이거든요. 제 기준. 엑스페로 럴 돌 때 뭐 킬 좀 많이 하고 몬옛 오늘 조금 잘했는데 지난 경기 봤을 때도 레이즈 잘했어요. 맨날 빈보님이 뭐 몬옛 레이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레이즈 나쁘지 않게 했는데 확실히 몬옛은 오맨할 때가 좀 자기 옷 입은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나. 근데 사실 몬옛은 오맨이 메인 포지션은 아니었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쵸. 옛날에 뭐 근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스플릿 때도 막 아스트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몬옛도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짬통 느낌인데 숨짬인데 확실히 오맨할 때 몬옛이 좀 자기 옷을 입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아무튼 결론은 MIBR 대 푸나틱을 보면서 과연 RRQ가 MIBR의 이 압도적인 이 위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RRQ가 유지된다. 네, 왜냐하면은 그 압도적인 거를 막아낼 수 있는 팀 플레이, 그러니까 그 유틸 유시지라고 유틸 사용법과 그거를 활용해서 피킹을 하던 뭐 딜레이를 시키던 이런 게. 사실 저는 푸나틱보다 RRQ가 조금 더 그런 준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준비했어 이런 상황 때는 스킬 빵빵 그리고 너 피킹 나가 또는 얘네 들어올 것 같아 빵빵 하고 딜레이하고 메꾸 이런 준비되어 온 스킬 사용법 같은 게 푸나틱보다 RRQ가 조금 더 우세한 느낌이 들거든요. 맵이 어디가 나오던. 네네네. 그래가지고 푸나틱이 결국엔 이기긴 했지만 푸나틱보다 RRQ가 MIBR을 조금 더 잘 막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맵이 어디가 나오냐. 그 다음에 코르테지아랑 제놈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면 저는 이쪽이 아무리 팀합이나 뭐 전술적인 거나 우세하더라도 지금 아스파스가 폼이 안 나빠요. 언제였죠? 저기 바로 광탈했을 때가 토론토잖아요. 그때 광탈 때랑 다르게 비교하면 지금 아스파스는 폼이 올라온 상태예요. 확실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아까 제 바람대로 뭐 맵이 어디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MIBR이 가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런 매국노적인 생각을 근데 매국노 아니죠. RRQ가 퍼시픽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면은 매권역적인 생각이 매권노? 네, 매권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D조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현재 지금 맞춘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레틱스가 이겼고 G2 이겼잖아요. 그래서 둘이 붙으면은 저는 T1이 패서 전 여기서 T1이 간다. 이게 원래 제 픽이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네.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이게 원래 저는 맞았던 거라서 굳이 뭐 전 다시 고를 필요는 없는 상태고요. 이거는 저는 이게 T1은 방콕 우승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얘네 그러니까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항상 드냐면은 이길 때 얘네 이겼네 이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 그 젠지가 상해나 그 과거에 이길 때 젠지 이길 것 같은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T1이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너무 T1은 항상 놀래키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내지? 이런 플레이들이 항상 너무 많이 나와갖고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저는 G2로. 그 뭐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측하기 쉽다고 해서 G2를 고른다는 건 오히려 그럼 T1은 서커스탄 같은 거니까는 예측 불가능이어서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도박이야. 그러니까 주사위가 1과 6인 거야. 이게 1 아니면 6이다. G2는 안정적이다.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평균. 근데 만약 코르드가 나온다면? 코르드는 G2가 배날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코르드가 나오면 T1. 오케이. 코르드가 나올 C. 오케이. 근데 아니면 G2.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G2가 아마 1밴으로 코르드를 할 거라. 저는 G2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G2가 이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